저희 팀 머지마스터는 지난 6주 동안 기 챌린지라는 서비스를 개발했어요. 오늘 저희는 개발하면서 겪었던 과정과 교훈들을 이 자리에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팀원들이고요. 네, 기 챌린지는 기술 사용하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을 시나리오 형식으로 제공해서 사용자가 이를 터미널 환경에서 실제 상황처럼 풀어볼 수 있도록 하는 깃 학습 서비스입니다. 직접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처음에 랜딩 페이지로 접속하게 되면 상단에 저희 서비스에 대한 소개와 기세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카테고리들은 문제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예시로 문제 하나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커밋하기 문제로 들어가 보면 일단 좌측 상단에는 현재 기 상황을 나타내는 기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 있고 우측에는 문제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핵심 명령어 모범 답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문제를 풀 수 있는 터미널 환경이 제공이 되는데요. 현재 디렉터리 내에 모든 파일을 커밋해 달라는 문제니까 스테이징 영역에 일단 올려야겠죠? 그래서 저는 git add 점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네, 스테이징 영역에 올리고 git commit 명령어를 입력을 해줄게요. 그러면 화면에 다음과 같이 VI 같은 편집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때 I를 눌러서 인서트 모드로 바꿔주시고 상단에 커밋 메시지를 입력을 해주시고 ESC 콜론 WQ 엔터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실제로 이렇게 그 그래프에 커밋이 완료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아래 터미널에서도 커밋이 완료됐다는 안내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 풀었다면 제출 후 채점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정답이라는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URL 복사 버튼을 눌러서 내 답안을 타인에게 공유할 수도 있고, 내 답안 보러 가기 버튼을 눌러서 내가 입력한 답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데모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기챌린지에 대해서 파악이 되셨으면 좀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챌린지의 프론트엔드 파트에서는 이 두 가지 토픽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웹 기반 VI 편집기 개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서비스의 핵심 기능이 터미널에서 깃을 조작하는 건데요. 그래서 실제 깃 동작과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싶었어요. 하나의 예시로 화면에 깃 커밋 명령어를 입력을 했을 때의 경우처럼 편집기로 깃 동작을 실행할 수 있게 구현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이를 구현하고자 했을 때 터미널에서 제공되는 VI는 화면에 보이는 대로 키보드의 모든 키에서 단축키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기능 개발에 필요한 총 5개의 주요 단축키만 지원하기로 했어요. 편집기를 구현하기 위한 API의 호출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클라이언트에서 저희가 만든 터미널에 git 커밋을 입력을 하면 이를 서버에 API 요청으로 알려주고 서버는 응답값으로 실제 터미널에 나오는 편집기의 초기값을 클라이언트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초기값을 수정해서 서버에 다시 보낼 수 있도록 편집기 컴포넌트를 구현하면 되는 거였는데요. 구현을 위해서 편집기 컴포넌트를 설계를 해봤을 때 화면을 보시면 이게 단 하나의 시나리오예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구현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간단히 표현을 했지만 이 각각의 단계는 매우 복잡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기능을 추가하게 된다면 고려해야 될 경우에서는 더 많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복잡한 컴포넌트를 버그 없이 제공하기 위해서 고민한 끝에 유닛 테스트를 도입을 해서 컴포넌트와 함수에 대한 유효성을 검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희에게 컴포넌트 테스트가 필수적이었던 이유는 우선 지원하지 않는 단축키에 대해서 예외 처리가 필요했고, 저희가 제외시켰던 단축키 기능을 나중에 추가를 하게 된다면 기존에 구현했던 코드들을 검증하는 과정을 간소화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버그 없는 개발은 불가능하고 컴포넌트의 무결함은 개발자가 보장해 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컴포넌트만은 테스트 코드 커버리지 100%를 목표로 컴포넌트 테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들을 자세하게 작성을 하고 테스트를 진행한 후에 해당 컴포넌트의 코드 커버리지를 확인을 했을 때 저희가 처음에 목표했던 것처럼 모든 구문과 분기점, 함수, 라인 전부 100%인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완성된 저희의 편집기 컴포넌트입니다. 그 데모에서 보여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컴포넌트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얻었던 교훈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안정성 확보로 코드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었고, 저희가 테스트 코드를 왜 짜야 하는지 실제로 문제에 부닥치면서 체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추가 기능을 구현하고 나면 얀런 제스트, 이 명령어 한 줄이면 기존 코드에 결점이 없는지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저희는 이로써 구현은 개발자가 하고 테스트는 테스팅 도구에게 맡겨라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야기는 Git3로 Git 그래프 시각화하기입니다. 누군가에게 데이터를 보여줄 때 단순히 텍스트 덩어리보다는 차트나 그래프로 보여주는 게 아무래도 더 친절한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는 Git 로그 데이터로 Git 그래프를 시각화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Git 로그로 어떻게 그래프를 만들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최종 데모 전까지 그래프 시각화를 완료하는 게 저희의 목표였기 때문에 당시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이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구현이 가능할 것 같은 라이브러리들을 후보에 두고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기로 합니다. 저희의 라이브러리 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애니메이션이 가능해야 한다. 둘째, 참고 자료가 많아야 한다. 셋째, 유지 보수를 위해서 안정성 있는 라이브러리여야 한다. 넷째, 디자인 명세에 맞게 커스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바로 프로토타입 개발에 돌입을 했는데요. 저희가 총 4개의 라이브러리로 구현을 해봤지만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저희가 원하는 기그래프의 형태는 아무 데서도 지원을 해주지 않았어요. 구현 가능성이 있는 모든 라이브러리로 프로토타입을 구현을 해봤지만 길 로그가 네트워크 그래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 길 그래프처럼 시각화할 만한 최적의 라이브러리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 고민한 끝에 다시 한번 프로토타입들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깃그래프의 코드를 뜯어보면서 애니메이션 기능을 추가해볼까 했지만 코드를 살펴봤을 때 패키지들의 의존성이 너무 깊었고 코드의 양도 많아서 시간 안에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D3 트리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저희가 찾던 조건들에 부합했고 프로토타입을 개발해 보면서 이 라이브러리가 리액트 없이 SVG 요소들만으로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이걸 활용하면 어떻게든 구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먼저 서버에서 오는 데이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버에서는 길 로그를 포매팅한 다음 출력하는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 구조를 프론트엔드에 보내주게 됩니다. 하지만 깃 그래프는 그 오른쪽의 사진과 같이 멀티플 페런트 노드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머지를 하게 되면 한 커밋이 두 개의 커밋을 참조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걸 처리하는 게 저희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서버 응답 값을 전처리를 해서 멀티플 페런트를 가진 노드를 제외한 트리 데이터를 먼저 만들고 따로 연결해줘야 되는 간선들을 분리해서 데이터를 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만들었던 트리 데이터를 데이터 계층화를 통해서 D3 트리 레이아웃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트리 데이터를 만들었고 다음과 같이 만들어진 트리 레이아웃에 분리해뒀던 간선들을 다시 새로 그림으로써 저희가 원하는 구현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깃그래프 시각화를 구현을 해보면서 요구사항 분석과 구현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라이브러리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최적의 라이브러리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로토타입으로 테스트를 해보면서 빠르고 작은 실패를 했던 게 정말 인상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아마 한 우물만 팠다가 더 오랜 시간을 머물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형화된 라이브러리 사용법만 고집하지 않고 내가 손볼 수 있다면 원하는 구현을 위해서 라이브러리에 꼼수를 부려봐도 괜찮지 않나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프론트엔드 발표를 맡은 윤채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엔드 발표를 맡은 박정재입니다. 이어서 백엔드의 발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의 입력이 안전하고 빠르게 동작하게 하기 위해 했던 저의 노력들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Git 에디터 동작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해를 위해 저희 서버 아키텍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중 우측의 컨테이너 서버는 저희 서비스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 서버가 왜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사용자 입력에 따른 Git 동작을 직접 실행하고 그 결과를 알려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Git 동작만 허용하여도 글로벌 설정을 통해 동일 환경에 있는 모든 설정을 변경하거나 클론과 같은 동작으로 의도하지 않는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환경을 독립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었고, 도커 컨테이너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별로 네트워크가 차단된 컨테이너에서 Git 동작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Git 컨테이너들은 사용자 수에 따라 동적으로 생성, 삭제되도록 했습니다. 이어서는 중앙에 있는 커맨드 서버가 생겨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동작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명령이 서버로 오면은 서버에서 명령을 검증합니다.
이 검증된 명령은 컨테이너에서 실행하고 그 결과를 받아서 클라이언트에 전송합니다. 컨테이너 구현 초기에는 커맨드 서버 없이 SSH 통신을 통해 컨테이너 서버에 접속해서 컨테이너의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사용자의 명령이 들어오면 SSH 커넥션을 생성해서 명령을 실행하고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총 응답 속도가 1000ms로 굉장히 오래 걸림을 확인하였고, 이는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SSH 통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 과정이 왜 오래 걸렸는지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SSH는 원격 컴퓨터에 안전하게 연결하고 명령을 할 수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SSH로 커넥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TCP 커넥션을 맺고 버전 알고리즘 협상하고 공개키를 교환하고 사용자 인증을 한 후에서야 세션이 시작됩니다. 세션이 시작된 후부터는 매번 암호화 복호화 과정을 거치며 안전하게 통신합니다. 이때 커넥션 구축이 시간이 오래 걸림을 알 수 있었고, 이를 개선해 보았습니다. SSH 커넥션을 미리 만들어둔 생성된 풀을 만들었고, 그에 따른 커넥션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1000ms 정도 걸리는 응답이 350ms로 대폭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저희는 더 빠른 응답이 필요했고 통신 방식에 대해 더 고민해 보았습니다. SSH 통신의 암호화 복호화 과정이 고정적인 지연을 일으킴을 시간 측정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가 적용되지 않지만 작은 데이터를 단발적으로 전송하기 효율적인 HTTP 1.1을 도입해 보기로 했고, 이 내용이 앞서 보여드렸던 커맨드 서버입니다. 결과는 매우 긍정적으로 응답 시간이 200ms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대신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서버에 접근 가능한 IP를 제한하여 속도만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1000ms의 응답 속도가 풀을 도입해서 350ms로 빨라졌었지만, 통신 방식을 HTTP로 바꾸면서 응답 시간을 200ms까지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안전을 고려하면서도 더 빠른 응답 속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Git 편집기를 직접 구현한 과정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선 데모에서 Git 커밋을 했을 때 편집기를 통해 커밋 메시지를 수정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분명 Git을 컨테이너 내부에 동작시키고 무상태 프로토콜인 HTTP만으로 통신을 하는데, 어떻게 VI처럼 상호작용이 필요한 동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Git 편집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Git 커밋이 동작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Git은 동작을 수행하는 도중에 커밋 메시지 작성과 같은 사용자의 파일 편집이 필요로 하면 수정할 파일을 먼저 생성합니다. 생성을 마치면 VI와 같은 지정된 편집기를 통해 파일을 편집하도록 합니다. 편집기는 파일을 읽고 상호작용을 통해 파일을 수정하고 파일을 씁니다. 편집기가 종료되면 Git은 수정된 파일을 읽어서 커밋과 같은 동작을 마치게 됩니다. 이처럼 실제로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것은 Git이 아니라 편집기입니다. 편집기가 하는 역할을 세 단계로 나누면, 첫째, 수정할 파일을 읽는다. 둘째, 상호작용을 통해 파일을 수정하도록 한다. 셋째, 수정된 파일을 내용에 쓴다. 입니다. 저희는 HTTP 통신을 통해 이를 구현해냈기 때문에 읽어오는 역할의 편집기와 쓰는 역할의 편집기를 각각 개발했고, 상호작용은 브라우저를 통해서 구현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구현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가 터미널에 git 커밋과 같은 편집기가 필요로 하는 명령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내부에서 동작이 실행되고 git이 수정할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때 편집기는 수정할 파일 내용을 읽어서 출력을 통해 사용자에게 파일 내용을 전달합니다. git은 파일이 수정되지 않았으므로 종료됩니다. 이후 브라우저에서 사용자가 VI를 통해 파일을 편집합니다. 편집을 마치면 편집된 파일 내용을 다시 서버로 보냅니다. 서버는 전달받은 편집된 내용과 함께 명령을 다시 실행시킵니다. 하지만 이때 편집기는 전달받은 내용을 덮어씌우기만 하고 종료합니다. 이때 편집기는 종료되었으므로 git은 수정된 파일 내용을 읽어서 이어서 동작을 마칠 수 있습니다. 즉, git 커밋을 하게 되었을 때 첫 번째 동작에서는 읽어오는 편집기가 동작하고 사용자는 편집할 내용을 제공받게 됩니다. 이후 브라우저에서 사용자가 편집을 마치면은 파일 내용을 쓰는 편집기가 동작하고 이후 git 동작이 이어서 수행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git을 속여보았고, 이 과정을 저희는 해킹이라 표현해봤습니다. 이상으로 git 챌린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